반지가 부상이 당했죠. 부상 순수 회복에만 8주가 걸리고 교체가 아마 확정이지 않을까. 여기는 좀 빨리 접근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네임드가 있거든요. 다른 MLB 구단 혹은 MPB 쪽에서도 접근을 할 만한 매물이에요. 롯데 스카우터진에서도 아마 이 선수를 1순위 포섭 대상으로 올려놓고 빨리 접근하긴 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9연전이 드디어 끝나고 오랜만에 주간 칼럼 시간으로 좀 찾아뵙는데요. 롯데는 6승 3패 아직도 3위를 수성을 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저번 주를 보냈습니다. 3연패를 좀 내주긴 했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죠. 그 악재들을 견뎌내고 나서 얻은 성적이라서 조금 더 뜻깊은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반지가 부상이 당했죠. 부상 순수 회복에만 8주가 걸리고 1군 복귀까지는 더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기는 아웃이고 교체가 아마 확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완전 대체와 부상 대체를 고민한다고 하는데 돈은 충분한 상황이고 5월 내에 교체할 거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반지가 부진했던 상황에서 이미 물색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상 대체를 하고 나서 다른 용투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완전 대체를 감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롯데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체용병 썰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루이스 펠레페 카스티오인데요. 시애틀에 선발 뛰고 있는 미겔 카스티오는 아니고요. 이 선수가 최근에 볼티모어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PCL에서 뛰고 있는 하우저라는 선수가 꽤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작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일단 반지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터질 게 터졌구나 했던 그런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반지 선수가 에이징 커브가 얼마나 나이도 아니고 95년생이니까 올해로 만 30이죠. 그런데 갑자기 회전수도 100 넘게 줄어들고 구속도 지금 트랙맨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감소한다? 이거는 사실상 3km 가까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위가 감소할 만한 나이가 아닌데 왜 이렇지? 몸에 문제가 있나? 했는데 부상이 터졌고 그래서 아마 결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이스 펠리페 카스티오도 말씀 주셨지만 이 선수가 MPB 뛰다가 최근에는 시애틀에서 뛰다가 이제 다시 DFA가 됐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최근 5월 8일에 볼티모어가 시애틀이 버린 이 펠리페 카스티오를 삼으로써 이쪽은 무산이 됐고 하우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뒤져보니까 5월 15일이 돼야 옵트아웃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빨리 접근을 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네임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93년생으로 만 32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태까지 활약상 그리고 인지도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다른 MLB 구단 혹은 MPB 쪽에서도 접근을 할 만한 매물이에요. 그래서 롯데 스카우터진에서도 아마 이 선수를 1순위 포섭 대상으로 올려놓고 빨리 접근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물 떠놓고 기도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네임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팀 혹은 다른 리그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리그에 대한 어필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리그 어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에릭 패디 그리고 카일 하트 같이 KBO에서 선발 보장을 해줄 수 있잖아요. MPB와 다르게 MPB는 못하면 바로 버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선발 등판 보장 기회 그리고 이렇게 KBO에서 조금 여유있게 리바운딩을 해서 다시 빅리그에 복귀하는 그런 리그 특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우저 선수가 생각보다 인기가 더 많은 매물이었나봐요. 저희가 이제 영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대체운병 얘기에서 다음 얘기는 또 부상 얘기인데 저희 롯데 선수들이 좀 부상을 많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상병동이라고 해도 조금 어폐가 없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전민재, 황선빈 선수 부상 소식 먼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전민재 선수는 천만다행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직에 출근했다는 사진이 좀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퓨처스에서 훈련과 실전을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몸 건강하게 복귀하면 이호준과 함께 저희 이격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황성빈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놈의 하지 말라는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부상으로 최소 6주 부상이라고 하네요. 이게 골절 타입의 부상이다 보니까 자주 깨지는 타입의 선수라고는 하지만
수술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이번 결장도 좀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 외야진과 내야진 이런 뎁스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요. 두산에 트레이드로 외야 카드 2명을 주고 나서 다소 헐거워진 외야진의 뎁스를 어떻게 채울지가 먼저 고민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민재 같은 경우에는 그 복귀 자체도 오래 걸리지 않을 상황이고, 지금 대체로 뛰고 있는 이호준 선수도 장타를 잘 생산해주면서 공백을 잘 메꾸고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지만, 황성빈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인한 손바닥 골절 공백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일단 중견수잖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좌익수 전준우를 다시 보게 된다는 점이 좀 큽니다. 물론 당장 직전 어린이날 시리즈에서는 치명적인 수비 미스는 없었지만, 전준우 선수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좌익수 출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력 이슈로 인해 점점 실책 혹은 수비 미스적인 부분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타격적으로도 기껏 지금 올라와 있는 타격감이 수비 출장으로 인해서 스태미너 관리 실패로 인해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장두성 선수의 활약이 또 필요한 점이 아닌가. 황성빈 선수의 롤을 가장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장두성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올해 타격 능력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공백 기간을 장두성 선수가 좀 잘 메워줘야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세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석을 둘 때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헛스윙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출전 기회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장두성 선수조차 많이 못하면 그때 또 한번 기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황성빈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구단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에 대한 벌금을 매겼다고는 하지만 정말 와 이건 진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여길 만큼의 큰 액수는 아니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000만 원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거는 하면은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라는 게 실제로 세이브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력이 빠른 선수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빈뿐만이 아니라 장두성, 김동혁, 이호준 같이 주력이 빠른 선수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면, 이게 실제로 일본에 있는 물리학과 교수가 실험을 해본 건데, 베이스에서 4m 떨어진 지점에서 점프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 그냥 트럭이 들이받듯이 일직선으로 슬라이딩을 해야만 겨우 0.06초를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에서 4m를 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슬라이딩 동작을 최고의 효율로 하는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0.06초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타이밍적으로도 손해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행위라는 거죠, 이 해퍼3라는 게. 그래서 과연 본인의 출루가 달린 상황에서 손해임을 인지를 하고서도 과연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허슬 플레이고 뭐고 간에 본인이 살아나가는 게 곧 연봉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게 손해라는 걸 알면 더더욱 안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아마 선수들도 알 거예요, 이게 늦는다는 거. 근데 다만 이제 혹자가 얘기하기로는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아니면 뭔가 열정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뭔가 습관이 좀 들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벌금도 좀 세게 매겨주고, 애초에 태그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가 좀 슬라이딩이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제 팀에서 벗어나 있는 게 오히려 팀적으로 더 손해니까 그런 행동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즈가 빠지면서 위기인 선발진에 또 한 명이 빠지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진 상황이죠. 그게 바로 김진욱 선수인데, 김진욱 선수가 지금 2군에서도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면서 2군 라인업에서 잠깐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선발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 이로 인해서 가중되는 불펜진의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투수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롯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김진욱 선수가 저번 삼성전부터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이면서 2군으로 가버렸고, 이 때문에 박진 선수가 롱릴리프 자리에서 선발로 옮겨갔죠. 그래서 그 자리를 또 김강현 선수가 롱릴리프를 가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불펜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반즈 선수도 이탈한 상황에 또 대체 선발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등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우천 취소 가능성도 있고, 지금 어린이날 3연전으로 인해서 선발 로테이션도 약간 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없다. 다만 앞으로 교체 용병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대략적인 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민석 선수가 이 자리를 메우기에 1번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 어린이날 등판에서도 5이닝을 어찌됐든 먹어줬고, 이 5이닝 동안 7피안타 2볼넷으로 세부적으로는 엄청 나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번에 이민석 선수가 77구까지 구속이 150km를 기록했고 89까지 148km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 선수가 세미너 쪽에 의문부호가 많이 있었죠, 작년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슈엠프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미존 수술 이후 복귀한 첫 시즌이라는 점이 스태미너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고, 그래서 반즈가 못할 때 기준으로 5이닝을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민석이 실점은 차치하고 어린이날 등판 때처럼 5이닝을 먹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불펜 부담의 심화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선발은 그러면은 이제 이민석 선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펜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특정 선수, 특히 정현수, 정철원,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군 소식 잠깐 언급드리자면은 최준현 선수는 원래 수요일인가? 등판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불발이 됐었죠. 그 우천으로 아마 취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몸 컨디션은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조만간 2군 경기를 보고 1군으로 올라와서 좀 큰 힘이 돼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1군에 올라와 준다면은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부활을 해야지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한예인 선수는 언급을 좀 뻐릴 정도로 좀 성적이 많이 박았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한마디로 노코멘트. 노코멘트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선수가 있을까요? 저도 정철원과 정현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키맨이 둘이죠. 정철원, 정현수. 사실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닝 관리가 꽤 되고 있어요. 이게 뭐 크게 이기거나 크게 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즌 64이닝 페이스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평균 자책점은 영 좋지 못하죠. 구속이나 구위는 멀쩡한데 아직 149, 150 이렇게 찍히고 있는데 공이 결정적인 순간에 좀 몰리면서 맞아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철원 선수가 승계주자 실점은 잘 틀어막아주고 있습니다. IRS라고 승계주자 실점률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팬들도 정철원 선수의 평균 자책점 대비 체감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막상 정철원 선수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누구 낼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겠노 그래도 네가 해줘야지 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점은 실점. 그렇기 때문에 정철원을 보좌할 만한 제2 셋업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2군 등판을 가지게 될 최준용의 좋은 퍼포먼스가 매우 절실히 필요하고요. 지금의 일은 아니지만 또 언제 어떤 상황에서 5경기, 6경기 연속으로 1, 2점 차 내의 타이트한 경기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야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명의 우한 셋업 정도는 갖춰져야만 필승조의 구색이 살고 또 한여름 불펜의 체력이 떨어지는 그 시기를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준호 선수가 좀 돌아와줘서 구속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깨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견관절 수술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관절화순이었다고 하면 정말 구속이 140 초중반까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견관절이어서 그래도 140 후반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걸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선수가 손 감각이 좋아서 변화구도 잘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필승조 한 자리 먹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세컨더리 셋업맨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다는 인터뷰의 기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 그래서 최근 9연전을 봐도 3점 차 이내로 리드를 당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추격을 할 만한 상황, 그리고 4에서 6점 차 약간 넉넉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세컨더리 셋업맨이 등판하는 전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저한 원포인트성 등판도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송재영 선수가 만홈런을 맞은 뒤에 4월 29일 키움전에서도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볼넷만 내주고 강판되면서 감독 코치진의 신뢰도가 확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필승조,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셋업맨도 정현수가 땜빵으로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예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거를 뭐 불필요한 혹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은 어쩔 수 없거든. 그래서 세컨더리 셋업 롤을 다른 선수에게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원래 그 자리를 맡길 만한 성적의 선수가 김강현이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 전반부에 얘기했지만 박진이 선발로 들어가는 바람에 롱릴리프 자리를 김강현이 땜빵을 하게 되면서 이 선수도 지금 다른 보직으로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현수 선수가 세컨더리 셋업맨과 제2번 셋업맨 역할도 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또 고마운 그런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시즌 92등판 페이스라는 점이 걱정이 안 되는 게 이상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철원 얘기를 할 때도 최준용 얘기를 했지만 제발 지금 정현수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최준용 선수가 분배를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재민, 박시영 선수도 있긴 하지만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정현수 선수는 그 대학 때도 그렇고 지금 때도 그렇고 되게 마당쇠 정확히 많이 던지는 역할을 좀 많이 맡고 있네요. 아무래도 운명이지 않나. 만약에 네. 만약에 지금 뭐 이게 설레발일 수 있지만 진짜 가을 야구를 간다라고 하면, 그 17년에는 박진영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노예 롤로 선발로 했다가 불펜으로 했다가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조정훈과 손승락과 더불어서 조진락 라인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정현수 선수가 박진영 선수 같은 고마운 선수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 그 학연이 약간 롱 선발 왔다 갔다 했던 그 느낌이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 3연전이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치를 하루 좀 해가지고 많이 고됐던, 우치 한번 없었던 9연전을 좀 쉬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야구 없는 월요일 날에 칼럼거리가 있으면 칼럼으로 돌아오고,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